사실 제가 원래 인공지능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부 때 졸업 논문이 인공지능과 언어학입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종이로 그 알고리즘들을 이제 짰었고요. 뭐 간단하지만. 근데 이게 실현이 되려면은 양자 컴퓨팅이 나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대신에 이제 숫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크고 파급력이 있는 이러한 금융 산업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MBA를 하면서 인간의 이 사회적인 행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아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이제 신용의 모델링을 만드는 이 알고리즘과 똑같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을 전부 다 자동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하게 됐고, 무인은행을 만들겠다. 무인은행이 너무 과격하긴 한데 인공지능을 금융 분야에 적용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금융을 사용하고자 하는 안녕하세요. 에이젠의 강정석 대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알파고 때문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이해를 못했죠. 첫 번째.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꿋꿋이 갔습니다. 꿋꿋이 갔고, 근데 이제 AI가 워낙 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이제 금융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들에 사실 AI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금융으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금융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내부에서 바뀌든 또는 외부에서 바뀌든 이제 변화는 이제 흘러가는 이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신용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금융 행위를 하게 되면은 사회 초년생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아마 카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카드에서 파생되는 정보들이 있겠죠.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월말로 얼마를 지금 쓰고 있는지, 단기 대출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축적이 될 거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대출이라는 금융 활동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정보회사에 집중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보를 받아서 뭔가 평가라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후행지표에 가깝습니다. 시간적인 축에서 한계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일부적인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 시스템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각도에서 이제 측정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임금이 측정이 되는 사람들도 이런 계층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런 소득이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든지, 뭐 소상공인을 이러한 기반으로 이제 하는 그룹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다 그런 그룹마다 가지고 있는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정의 자체가 사실은 모두 다 다르게 됩니다. 근데 현행 시스템은 이거를 하나의 잣대로 모든 걸 쳐다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캐시 플로우가 안정적이냐 또 위험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AI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들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막 변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야 되고, 이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AI 모델이 실시간으로 뭔가를 탐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AI가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할 거니? 라고 하면은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돌아다닐 거고 각 특성마다 다 다르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 모델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파이썬을 해서 막 누군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수천 개, 수억 개를 사람이 할 수는 없죠. 궁극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바커스라는 이 AI를 수천 개, 수만 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AI 머신러닝 플랫폼이 하나 필요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금융에 결부를 시켜서 이 신용이라는 행위, 신용이라는 경제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금융기관도 만족스럽고 소비자도 만족스러운 이러한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크레딧 커넥트라는 형태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플하죠. 뭐 못 받은 사람 받고, 그 다음에 싸게 받고. 금융도 사실은 원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옷도 이제 좋은 옷을
이제 싸게 사는 게 사실은 이 가장 그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시키는 행위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죠. 그러려면 이제 그러한 의류만 하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만들거나 얼마나 재고를 줄일 것인지, 그다음에 원단을 얼마나 고급화시키면서도 싸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패션에 맞는지, 이런 것들이 그 요소라고 치면은 금융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싸게 조달할 것인지, 얼마나 싸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딜리버할 것인지, 이 세 가지 큰 요인들이 이 금융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은 AI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뭐 저는 AI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너무 그냥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저희는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금융에 한정돼서 두게 되고요.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기간을 확보하는 이 여신에 대한 신용 창출 행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여신 행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지, 전 세계의 이 기술을 가지고 다 현지 조립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Banking as a Service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뱅킹을 그냥 서비스로 사용하는 컨셉들. 누가? 하나는 이제 이 데이터 이코노미의 플레이어들이, 또 금융기관들도 내가 이 데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리고 싶다라고 할 때도 저희를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쭉 확대를 시키게 되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자본시장으로 해서 패키징화 시켜서 그걸 딜리버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뭐 아시아의 이 크레딧 펀드의 뭐 한 3%를 엘로케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죠. 뭐 1000조면은 한 30조쯤 될 테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저희만 하면은 아시아의 각 나라별로 모아서 한 30조를 딜리버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 30조는 각 나라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로부터 모아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밸류 체인 앞단부터 끝단까지를 저희 엄브렐라 안에 넣어서 사실은 이제 이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